방구석에서 일들을 보게 됐다. 요즘 분들이 기무라 타쿠야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일본 드라마가 엄청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 드라마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너무 재밌는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들을 보지 않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I Love You라는 일본 드라마가 인기가 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찾아봤어요. 최종엽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했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쭉 보고 있는데 뭐랄까 유치 뽕짝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요. 윤사마에 이어서 협사마 나오는 거 아니냐고 지금 기대들을 하고 있던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일본의 한국의 연하남 플러팅 효과를 제대로 펼치고 있다. 일본 남자들에겐 없는 한국 남자, 그것도 한국 연하남의 매력에 많은 일본 여성들이 이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일본 드라마지만 지금 넷플릭스와 티빙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리뷰를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本来なら廃棄されるはずのカカオハスクを使ってチョコレートやカカオ風味のコーヒー、日用雑貨を販売しております。ショップ行ってきます。いってらっしゃい。はい。 주인공의 모토미야 유리, 친환경에 세련되고 귀여운 상품으로 인기 상승 중인 초콜릿 매장 돌체 앤 초콜릿의 젊은 사장입니다. 그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2つ買うお金今ないしな。これなら片方を手土産にしてもう片方を家用にできる。 12년 전 아빠와 함께 해달을 보기 위해 나간 바다에서 사고를 당하는데 그 이후로 눈을 본 상대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I Love You인 거죠. 어쨌든 이 능력으로 회사를 잘 이끌어오고는 있지만 연애는 포기 상태입니다. 왜냐? 상대방 마음의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연애에서는 약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누굴 만난다? 마음의 소리가 들려도 이해 못하는 외국 사람, 바로 한국인 윤태호입니다. 모토미야는 배가 고프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바뀌는데, そこダメ早く社長の食事邪魔したら消されるばい。 태호의 메모를 통해 알게 된 한국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게 됩니다. I Love You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 굉장히 많은 걸 보여주는데요. 여주인공 모토미야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캐릭터로 나오죠. 모토미야가 처음 시켜 먹는 음식이 비빔밥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한국 사람들이 봤으면 이거 다 똑같은 반응이었을 거예요. 왜냐? 고추장에다가 비벼서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재료를 하나씩 먹거든요. 비빔밥이 비벼서 먹는 거라는 걸 모를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보여주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아는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걸 찾는 재미가 있고, 또 한국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모토미야 유리와 같은 감정을 똑같이 느끼게 되는 거죠. 얼굴은 모르지만 맛있는 한국 음식으로 이끌어준 배달기사, 바로 태호와 유리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お腹すいた。ダメだ。 犬しんべろ。 비가 많이 와서 배달을 오다 자전거가 미끄러져서 배달 취소를 태호가 하는데요. 이제 유리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사러 건물 밖으로 나오다가 이제 태호와 유리가 부딪힙니다. 애초에 고객과 배달 기사가 주저리 대화를 오래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만 둘이 엮어야 하니까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만합니다. 坂をデグルルルルルルルルルレット。 태호는 일본에 온 지 2년 정도 된 한국 청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화가 서툴고 어려운 단어를 모르죠. 이 재밌는 게 1화에서 굉장히 일본어가 서툴게 나오거든요, 태호가. 그런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일본어를 너무 잘해. 그래야죠, 당연히. 왜냐면은 1화처럼 태호가 일본어를 못하면 다음 회차에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니까요. 저도 예전에 한 1년 정도 일본에서 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종엽 배우가 하는 일본어가 진짜로 한국 사람이 처음 일본어 배울 때 하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이게 리얼합니다.
그리고 같은 외국어라도 본인 성격에 따라서 이게 느낌이 다 다른데 최종엽 배우의 본래 말투와 비슷한 일본어가 나와서 더 재밌더라고요. 僕ユンテウです日本に来てもうすぐ2年の26歳です韓国から来ました 최종엽 배우가 이번 드라마하면서 정말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유리였지만 생전 처음 듣는 한국어가 나오니까 태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재밌는 게 태호의 속마음이 한국어로 나오거든요. 怒ってますか怒ってません 엄청 화난 것 같은데. 근데 실제 방송에서 일본어 번역 자막을 안 넣었더라고요. 이게 제작진이 방송을 보는 일본 사람들이 유리와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번역 자막을 안 넣었다고 했는데 좋은 작전 같습니다. 喋るときは日本語だけど 엄청 화난 것 같은데. 心の中は韓国語ってことか 실제로 일본 시청자들이 태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여기저기 막 찾아봤다고 하더라고요. 태호는 배고파하는 유리를 위해서 집에 있는 자기가 만든 순두부를 가져다 주는데 이때부터 태호와 유리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12년 전에 사고로 아버지까지 불구가 된 유리. 마찬가지로 부모님 없이 씩씩하게 살고 있는 태호. 두 사람이 음식으로 점점 인연을 쌓게 되는데요. 美味しかったですすごく本当ですか 어느 날 순두부를 준 태호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 빈 그릇과 친환경 비누를 답례품으로 챙겨간 유리. 今日はチャプチェですけどいいですかやっぱりできました 찾아온 유리한테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잡채를 만들어 주거든요. 실제라면 절대로 집에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드라마 자체가 동화 같은 이야기라서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요즘엔 드라마도 굉장히 리얼리티하고 잔인한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 본 남자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는다? 요즘에 한국 드라마 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하지만 I Love You는 그런 쪽으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드라마입니다. 일본 드라마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표현하죠. 완전 잔인하거나 아니면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하거나 이런 거 아주 잘합니다. 여기서도 유리가 태호한테 신기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한국 사람은 처음 만나면 몇 살이냐 물어보고 또 이름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세요 최종엽입니다. 이러면 이후에는 종엽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채씨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이제 이름으로 부르는 게 일반적인데 일본은 좀 반대거든요. 名前は本宮です下の名前ですゆりですゆり 태호가 유리한테 몇 살이냐 이름은 뭐냐 물어보니까 유리가 난 30살이고 모토미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태호가 아니 성 말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유리라고 하니까 바로 유리상이래요. ゆりさん 회사에서는 모두가 모토미야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일본 사회에서 그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런데 태호는 유리상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런 작은 문화적 차이가 유리가 태호한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부담이 없고 착하고 적극적이고 게다가 잘생겼어. 나중에 한국과 문화의 문화 차이로 생기는 여러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드라마에서 그런 걸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맛있게 드세요ゆりさん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우리에게 첫눈에 반한 태호의 무한 플러팅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제가 볼 땐 30살의 유리나 뭐 26살의 태호나 그냥 마냥 순수하게만 보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청정 드라마 I Love You 저는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빠르게 2화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쭉쭉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다. 좋아해요 다음 회차 빨리 방구석에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